깎아내게 되잖아요. 갈아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폭신폭신하고 얇은, 그러니까 좀 무른? 상대적으로 무른 손톱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아까 분과 같이 손톱이 얇아지고 아파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대학원, 대전에 있는 대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 증상을 예방하는 데 역시 두 번째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손톱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잘랐을 때 보면은 알 것 같아. 여기가 굉장히 단단하고 얘긴 좀 무르네. 여기 사실 단단하긴 한데 얘도 얇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거가 그림으로 일러스트화 되어 있는 게 맞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랑 이건 사실 다른 책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캡처하시면 안 돼요. 녹화도 안 돼요, 여러분. 녹화 혹시 이미 뜨고 계셔서 중간에 자르실 수가 없다 이러면은 개인 소장 공유 안 됨. 네, 이 얇기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비율을 맞춰본 건데요. 이 밑에 손톱 밑에 얇기는 사실 우리가 갈아내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이라고 보면은, 물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 두께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맞춰봤을 때 이게 젤레일에 의해서 얇아진 손톱을 이제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찍은 건데, 딱 봐도 여기랑 여기가 똑같이 폭신폭신 물러 보이고, 이 단단한 거 어디 갔어? 단단한 거 실종됐네?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무른 아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 얼마나 쉽게 찢어지고 말랑거릴까, 이렇게. 캡처. 그러면 개인 소장, 개인 소장 해주세요. 결코 쉐어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런 슬픈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소중한 자연 네일이 얇아지는 빅3, 소고프 때, 그 다음에 프리퍼레이션 때, 그 다음에 베이스 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세 가지를 잘 봅시다. 실종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파일링, 드릴오프 둘 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거든요. 그저 자연 네일을 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정말 예전 얘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지만 너무 티가 아크릴이 주고 젤 네일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사실 아크릴 자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화를 시키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파일링 연습을 다들 되게 많이 하시고, 갈아내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막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갈아낸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연습이 되어 있으시고, 정말 숨 쉬듯이 파일링 연습을 하셔서 다들 손으로 만져보면서 파일링하기, 눈으로 보면서 파일링하기 같은 것들이 다 습관 하는 그런 트레이닝의 기간이 굉장히 짧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고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프 열심히 연습하시면은 절대 자연 네일이 얇아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해주시면 되고, 내가 이 부분 조금 모자랄까 싶은데 정말 레벨업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크릴 연습도 해보시고 다양한 파일링 연습을 해보시면은 소고프가 되게 몸에 잘 익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이상 손톱 사진 문의드리려고 상세하지 않은 방송을 못 보셨구나. 네, 조금 자세한 사진 혹시 나중에 가지게 되면은 보내주세요. 또 이게 저도 모르겠고 선생님도 모르겠는 애매한 사진이면 서로 약간 난감해지니까. 네, 맞아요. 소고프 할 때 베이스를 남기고 하는 방식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를 많이 하시는 이제 그 베이스 남기고서 하시는 그런 나라로 가면은 필수곡도 그냥 그렇게 나라 남기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다고, 남기는 되게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남기는데 좋구나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산을 추가한 베이스 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말씀을 꼭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한 번 더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베이스 젤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이 우리가 그 pH 농도를 따질 때는요,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pH 농도를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젤 자체가 이미 산성을 띠고 있어요. 어떤 거는 알칼리, 피부는 약산성, 물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뭐 식초는 어떻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젤 자체는 산성이라고, 이제 좀 애초에 젤의 베이스 자체가 성질이 산성이라서 그 성질이 산성인 거를 다르게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다르게 바꾸려면 다른 첨가물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산을 추가했다는 소리는 정말로 그냥 베이스 젤 자체가 아니라 베이스 젤의 용도로서 약간 화학적 반응으로 어, 그, 그 단백질 표면, 내 플레이트의 표면을 살짝 녹여내면서 그 녹여내는 그 화학적인 결합으로 얘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서 이제 산이라든지 추가 첨가물을 첨가한 베이스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을 살짝 녹이면서 손톱을 살짝 녹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점점 많이 쓰다 보면 손톱이 확실히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필수곡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결국은 제품 자랑이지만 저희가 다이아미 오피셜에서 지금 라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랑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곡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잘 해봤습니다. 네, 필수곡 베이스 젤이에요. 베이스로 나왔는데 이 아이가 워낙 쫀쫀하고 잘 이렇게 붙어있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걔를 카누티 붙이는 데도 쓰고 뭐 이제 파츠 붙이는 데도 쓰고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필수곡하고 옴브레로 마무리하면 정말 최고죠. 그리고 이제 이상 증상을 예방하는 내일 구조지식 2의 세 번째 프리퍼레이션 때, 이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더 넓어지잖아요. 표면적을 넓히는 원리로 이제 이 버핑을 하는 건데요. 물론 유수분 날려야겠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더 아주 거친 아이들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게 거칠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표면적이 이 젤이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표면적이 더 좁아져가지고 쉽게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굳이 막 이 부분을 엄청 열심히 갈 필요가 없구나. 망고 버퍼, 그 다음에 러프 스퀘어, 그 다음에 듀얼 피니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거친 버핑을 했는데 지난주 보고 버핑 이번에 잘했어요. 아 진짜요? 그쵸.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전에 듣고 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 부분 되게 찐이로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그쵸?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 듣고 진짜 이거를 실험하다 정말 신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닦아내실 때 프리퍼레이션 하면서 이제 훅 이렇게 알코올 등 기타 등등을 날려주시잖아요. 한번 먼지를 닦아주실 때 물티슈랑 솜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다른 곳에서 배우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유지력을 좀 떨어뜨릴 수 있고요. 솜은 이제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끼니까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너무 잘하셨어요. 네, 프리퍼레이션을 150이나 100그릿으로 하면 손상도가 심해집니다. 100그릿, 150그릿 파일은요, 사실 만들 때 인조네일용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출시를 할 때는 이거는 인조네일용으로 해주십사 하고 출시를 한 거고 182그릿 이후부터가 그 일반 자연 네일용이거든요. 그래서 100그릿, 150그릿으로 자연 네일을 갈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180그릿이라고 해도 얘가 표면을 가려고 저희들이 180그릿을 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길이 조절을 위해서 180그릿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표면을 100이랑 150으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조 네일이 아닌 이상. 스펀지를 아세톤에 묻혀서 쓰시는구나. 스펀지가 잘 부서지지 않는 거면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스펀지가 혹시 너무 아세톤에 함유를 많이 하고 있으면 날리는 거나 이럴 때 효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펀지 이렇게 많이 물기를 머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확 다 날라간 기화가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러분 이게 오늘 진짜 라방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사실은 조언을 들었어요. 저희 그 박효진 본부장님에게 조언을 들었던 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의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혼자서 약간 파고드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파고드는 시간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막 본부장님한테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주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제가 막 이런 이미지를 막 보면서 혼자서 막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이렇게 다르고 저게 이렇게 달라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본부장님 표정이 되게 오묘해지시면서 그러지 말고 복습을 해주라. 아, 이거 되게 재밌을 수 있지만 모두 다 나가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면서 제가 막 이거랑 이거의 차이를 알겠어요. 이거랑 이거가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습을 중심으로 좀 많이 하게 되었고요. 네. 다시. 네. 여러분 제가 어디서 라방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우리의 핑큐어 거치대가 저의 라방 스탠드입니다. 예,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 뉴저지에서 네일 라이센스 공부 중인데 초보 네일러예요. 이론 라방 정보 받아볼 수 있나요? 이 내용을 받아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 오늘 영상 저장은 안 합니다. 죄송해요. 책이 출간되면 각종 언어로 번역해서 네, 번역도 제 일인데. 네, 거치대 정말 좋죠? 네, 만약에 세미나 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때도 제가 제 페이스대로 하지 않고 본부장님 조언을 꼭 참조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저도 즐겁고 또 쉬운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걸로 돌아왔는데 이게 4인 이유가 앞에가 2였잖아요. 근데 3가 이제 손톱의 강도와 탄력이었고요. 그 부분은 오일을 잘 발라주시면 된다. 세럼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혹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걸로 하고 4번 4개의 방어막을 보겠습니다. 이거 비어있었는데 답을 벌써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17%나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 그리고 끝나면 끝나는 걸로 해요. 다음 시간도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4개의 방어, 여러분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4개의 방어막. 퀴즈.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무엇일까요? 정답. 큐티클. 여기 이렇게 어디 갔어? 섬세하게 제가 큐티클까지 그려넣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클, 레터럴 폴드, 하이포닉 큐. 네. 네. 물론 프록시멀 네일 폴드라고도 대답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큐티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큐티클이 이 갭을 막아주거든요. 괜히 우리의 이 인체에 훌륭한 인체가 큐티클을 이렇게 밖으로 뿜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밖으로 각질이 나오면서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를 꽉 채워주고 있거든요. 우리 그 그림 아까도 봤죠? 좀 정신이 없지만 잠깐 보면은 이렇게 꽉 채워주고 있는 이 큐티클, 사실은 이 큐티클이 우리의 첫 번째 방어막이에요. 이 첫 번째 방어막,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네일들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지만 잘 해야겠죠. 그 다음에 레터럴 폴드. 이 레터럴 폴드 사실은 우리 얘가 왜 방어막인지 유관님이 디테일하면서 막 엄청 웃고 계시는데 손톱 그림 직접 그렸어요. 이게 직접 그리게 돼요. 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막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작권 같은 게 있는데 기왕이면 그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게 되더라고요. 레터럴 폴드 이 부분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사실은 아까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은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갈게요.
이게 제가, 이거 사실은 약간 스푼 네일이에요. 근데 이 스푼 네일이 이 사이드가 나으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래요. 이 레터럴 폴드 부분이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조각방리 온 거 외에도 살짝,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손톱을 잘랐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사이드를 고쳐주고 손톱 길이를 조금 조절하면서 약간 사각으로 만들어주고 하면은 이제 사각이나 아니면 라운드, 오벌이 아니라 라운드. 라운드는 일자에 라운드가 있는 게 라운드죠. 이렇게 라운드로 해주시면은 받쳐주는 힘이 생기고 레터럴 폴드에서 잡아주면서 이 약간 스푼형 네일처럼 바뀐 부분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레터럴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아이가 하이포니키움이에요. 하이포니키움은 모두에게 있어요. 저는 손톱이 짧아가지고 하이포니키움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이포니키움은 모두에게 다 있는 구조고요. 이 하이포니키움이 손톱하고 딱 맞다 떨어져서 손톱 밑에서부터 이물질이나 세균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그 피부를 손상시키는 거를 막아주거든요. You're from Tunisia. But 어떡하지? 모든 수업은 영어가 아니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orry for Korean, but actually this is for Korean. 그래서 4개의 방어막입니다. 네, 스푼형 손톱에는 약간 그러니까 오벌이 아니라 이 일자를 확실하게 지켜주는 쉐입이 좋고요. 약간 사각, 여기 스퀘어 오프가 되어 있는 쉐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나마 아픈 일자면서 여기가 약간 라운드인 이 각을 약간 살려주는 그런 쉐입이 좋습니다. 하이포니큐움이 아파요. 손톱이 짧으면 아파. 하이포니큐움이 조금 긴가 보다. Yeah, but don't scream captured.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서 이 나쁜 공격했다고 생각한 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막 죽이거든요. 그 죽이는 과정을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어머 염증이 났네. 얘가 결국 나를 여기를 지키느라고 염증이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랑게란스 세포가 우리 젤이 굳어져 있지 않은 젤이 피부에 오래 닿아 있으면은 랑게란스 세포는 이 젤을 적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인데? 이러고 슉 내려가가지고서 이 젤 이렇게 생긴 아이를 만나면 앞으로 무조건 공격해 라고 하는 제시를 해줌으로써 젤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계속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일날 야근하고 이걸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시고요. 랑게란스 문제 한 개는 꼭 나왔어요. 그쵸. 랑게란스 부분 전 되게 재밌거든요. 죄송해요. 재밌다고 해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랑게란스 세포도 재밌고, 그, 알러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 화장품 같은 걸 쓸 때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화장품을 여러분, 세럼 같은 거를 아무리 이 회사 세럼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 회사 거를 돌아가면서 얼굴 피부에 쓰라고 많이들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그 이유도 잠시 제가, 잠깐만 삼천포로 빠져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알러지가 평생 그 어떤 알러지도 안 생기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러지가 중간에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 특정 화장품을 10년 넘게 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가 오늘 썼더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평생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알러지의 그런 그 성질 때문인데요. 알러지라고 하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은 조그만한 캐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큰 캐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랑게란스 사람 이름이에요.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고요. 근데 이렇게 큰 대야 같은 어떤 항원에 대해서 큰 대야 같은 그 캐파를 갖고 있는 분은요, 아무리 일평생 쌓여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캐파가 작은 분들이 있어요. 막 꽃가루 알러지에 캐파가 작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냄새에도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금방 이게 채워지는데 이게 채워지는 순간부터 알러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난 여기 젤레 같은 거 막 묻히고 막 이러고 내가 막 손으로 닦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물론 그걸 계속 묻히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묻히고 그런 다음에도 닦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건데 그게 조금씩 노출이 쌓이다 보면은 만약에 본인 캐파가 작았으면은 금방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요. 본인 캐파가 크다. 가지고 있는 캐파 자체가 크다. 이러면은 반응이 평생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어떤 알러지 원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정말 어떤 거 굉장히 강해가지고서 닿자마자 문제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강한 거. 그렇지 않고 사람마다 케바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 자체의 그 성질이 약한데 아무리 약해도 캐파가 작으신 분들 알러지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레몬 알러지가 일평생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레몬 알러지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몸에 쌓아왔던 누적되었던 그 자극이 임계치를 넘어버린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그만두셔도 된다는 게 최근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 저희 막 주변에 다양한 피부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일본 쪽이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좀 발견했어요. 이게 의료 종사자 및 네일리스트가 꼭 알아둬야 될 네일 케어와 치료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쓰신 분이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네일리스트 그 협회나 네일리스트 분들하고 같이 조인하면서 쓰신 건데 이건 책이에요, 여러분. 캡처를 하셔도 어디에 게재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의학대학에서 알레르기 관련해갖고 면역 쪽 대책 학과의 교수이신 분하고 이 젤레일에 이미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을 모셔서 그분 이제 네일 아티스트신데 그분을 모셔서 그분 손에다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테스트한 점은 뭐냐면은 피부에 닿지 않고 손톱에만 닿게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게 해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알러지가 일어난 이제 정말 이걸로 완전 알러지가 일어났다 했던 그런 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런 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만 알러지가 안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젤을 발랐는데 다 손톱에만 바르신 거예요. 손톱에 발라서 나름 풀로 잘 발랐어요. 손톱에만 바르고 나서 테스트를 했는데 알러지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알러지가 났다고 생각한 알러지의 반응이 일어났고 이제 계속 젤레일에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 사람 손에다가 피부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해봤더니 그리고 경화도 제대로 했더니 이게 안 일어나더라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검증 결과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괜찮아. 너 이거 있을까? 그래서, 네,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은 거 맞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인 즉슨 피부에 젤이 닿지 않도록 하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장갑 끼시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손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이미 알러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또는 정말 조심하면서 젤이 최대한 닿지 않도록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말고 또 다른 자료에는 그러니까 뭐 매번 잘 닦아라 그리고 그러니까 뭐 병 같은 거 잘 닦아라 젤이 타고 흘러서 넘치는 경우에는 그걸 그냥 뚜껑을 닫지 말고 꼭 닦아서 뚜껑을 닫아라. 피부에 되도록이면 닿지 않도록 해라. 손님 피부에 닿은 걸 닦아낼 때 사람 자기 손으로 이렇게 쓱쓱 닦아내지 말고 뭐 도구를 사용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적혀있는 제가 내용도 교재도 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삼천포가 많았네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그거에 똑같은 단면도인데요. 그러면은 그럼 그냥 뭐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젤이 닿았을 때도 금방 문제가 생기시는 분이랑 안 생기시는 분의 차이는 피부 자체의 민감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건강 상태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캐파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민감도라는 건 결국 건강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건강한 피부가 이 적절한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수분 밸런스. 우리 다 아는 말. 유수분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자연 피부는 알아서 한센에서 나오는 수분과 이렇게 유분이 적절한 조합을 맞춰서 최고의 로션을 이미 몸에서 이렇게 뿜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에 듦에 따라서 다양한 거친 환경에 노출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저희 몸에서 유래되고 있는 그런 몸에서 만들어진 로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뭐 정말 크림이라든지 로션, 스킨, 오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 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네일리스트의 손들은 이런 유수분이 없어질 때가 정말 많은 게 우리가 손으로 아세톤으로도 닦고 젤 클렌저에도 닦고 계속 이렇게 유수분기를 앗아가는 제품에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젤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모놈 젤레일에 노출이 됐다.
그랬을 때 그게 또 피부에 오래오래 머물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너무 빈번하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노출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셀프 네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또 다이아미 카노팁이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카노팁 필수고 조합으로 셀프 네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이제 내 손 꾸미는 것만 할 줄 아셨기 때문에 이 프로 원장님들처럼 기술력이 조금 아직은 아마추어다, 확실히 난 아마추어지, 이런 분들 중에서 이 젤량을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팁을 붙여시는 경우에, 팁을 붙이면 아무래도 그 아래를 손톱만큼이나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지내버리시는 경우에 큐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젤이 피부를 타고 흘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특히 팁을 붙였기 때문에, 팁을 붙이면은 저는 이거 팁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아무래도 덜 깨끗해지잖아요. 끝까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이제 이물질들이 남아 있으면서 피부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잘 닦아내시는 것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냄새, 피부에 피부에 알러지가 왔으면 그건 냄새는 아닐 것 같아요. 접촉성 피부염이기 때문에 보통 접촉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피부에 전혀 닿지 않았다라고 딱 우리가 잘라 말할 수 없잖아요. 젤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래서 네네, 맞아요. 젤갑이 제일 좋죠. 냄새는 후각에 관련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냄새 때문에 막 기침하고 이건 막 가능하신데, 알러지가 만약에 손에 일어난 알러지다, 얼굴 피부에 일어난 알러지다, 이런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접촉에 의한 알러지다. 네, 큐티클 제거 안 하고 젤 하는데도 알러지 때문에 염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그러시고 대단하시네요, 그 손님.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부분도 이제 깨끗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게 진정한 프로의 길인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구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을 보시면, 이거 너무 제가 한참 빠져들었다가 이제 본부장님께 혼쭐이 나고 출연한 4가지 페이지고요. 이게 이제 이 안쪽 팔 있죠. 한 요쯤 되는 이 팔 안쪽에 피부의 단면 이제 사진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각질, 표피, 여기가 표피, 얘가 각질,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진피, 그 다음에 피하 지방. 인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거랑 다른 분이긴 하지만 똑같이 안쪽 팔 조직이거든요. 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92세 할머니 피부래요. 근데 여러분, 진피 어디로 갔죠? 진피에 콜라겐 엘라스틴 있는 거 아시죠? 우리의 콜라겐 엘라스틴 어디로 갔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게 노화에 의한, 같은 부부인데도 노화에 따라 이렇게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손을 닦으시면 됩니다. 손을 닦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누로 손을 뽀독뽀독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닦고 그 다음에 오일 보습으로 마무리하시면 최고죠. 예. 젤 마무리할 때 젤클리 닦아대고, 피부에 남은 젤클리저는 손을 닦아와주세요. 너무 슬프죠? 다들 막 헐 반응. 그러면 요 아이들은 뭘까요? 얘가요,
얘가 뒤꿈치고요. 얘가 손바닥이래요. 보시면은 이 피부하고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 딱딱한 느낌의 이 각질과, 예. 요거는, 예, 이게 우리 확연히 다르지 않나요? 너무 신기하죠? 이렇게 다르다는 게. 그리고 그거 말고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있어요. 막 피부가 검으신 분들, 그 다음에 피부가 탄 경우에는 어떻게 멜라닌 세포가 막 활성화되어 있는가 막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 부분은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위에 거는 팔 안쪽, 요거는 얘가 발 뒤꿈치, 얘가 손바닥. 얘 둘 다 팔 안쪽인데 이쪽은 이제 젊으신 분, 이쪽은 92세 할머니의 팔 안쪽. 네, 유수분이 없어지고 건조해지는 굉장히 슬픈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낼게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피부에 표피하고 진피를 배웠잖아요. 근데 왜 표피하고 진피를 배웠을까? 요 사진 되게 유명한 요 사진들 다들 아시죠? 이제 태아가 착상된 지 8주가 되었을 때, 발가락이랑 손가락이, 발가락이에요. 이제 간신히 애들이 발가락이 조금씩 모양이 생겼어요. 자라났어요. 예, 이렇게 약간 뼈 모양 같이 이렇게 자라났죠? 요 상태예요. 허허. 손톱이 숨을 못 쉬진 않지만 조이실 수는 있죠. 압박감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관절염이 오시는 거는 굉장히 어색한 연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젤네일 자체가 이렇게 큐어링을 하면서 얘가 약간 수축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손톱에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 압박감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저희들이 만든 게 필수굿이기도 하거든요. 그 꾹 하는 그 느낌을 없애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필수굿을 하시면은 굉장히 손톱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미 그분은 마음으로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게 하는 건 좋지만 다만 관절염으로 연결되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젤네일 때문에 관절염이 됐다고 하시기에는 논리적 점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손톱이 숨을 못 쉬는 게 우선 아니다. 손톱은 숨을 쉴 수가 없죠. 왜냐면 죽어있는 각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젤네일이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유수분이 서로 통과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걸 숨 쉬는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은 하지만 유수분 통과되는 것도 문제없이 통과가 되고 천천히 통과가 될 뿐이지 문제없이 통과가 되고요. 그냥 제 생각에는 혹시 그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은 손톱이 좀 쪼여들거나 손톱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건데 반대로 이미 관절염이 있으셔서 손톱이 무거워지셔서 그것 때문에 더 아프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절염이 절대 젤네일 때문에 발생되진 않지만 이미 관절염이 있으신 중에 손톱이 좀 무거워지셔서 그래서 너무너무 약한 손가락이었던 거죠. 그래서 관절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모자 쓰면 될 줄. 패디로 인해 내성 발톱이 될 수 있나요? 패디로 인해 내성 발톱이 될 수는 이거 조금 애매한데 요거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패디로 내성 발톱이 될 수 있느냐 다음 이 시간에 저도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도 메모해 주세요. 패디로 이거 정말 다음 이 시간에 해드릴게요. 네, 맞아요. 지금 네일박스님이 젤 수축 때문에 내성 손발톱이 발생이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다. 맞아요. 그 부분 조금 있고요. 이 부분은 아예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다음 이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저의 생각해놨던 수업 방향과는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성 발톱, 내향성 발톱 관련된 이야기를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이미지로 돌아와서 지금 저의 아이패드가 3%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게 8주차. 이렇게 다 마디마디가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는 게 12주차인데 16주차가 되면 여러분 손톱이 이미 보여요. 그리고 이제 18주차가 되면 손톱이 더 자라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게 방금 봤던 것처럼 8주차, 6주차인 경우에는 손가락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피부가 아직 네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있어요. 손가락만 있는데 피부가 만입이 되는 시간이 와요. 그 말인즉슨 요렇게 표피랑 진피가 같이 이렇게 만입이 되면서 이 만입이 되기 시작하는 요 지점에서 네일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 요 매트릭스에서부터 이렇게 표피 이 표피에서 원래 각질이 생겨야 되는데 이 표피는 만입이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 네일 매트릭스에서 세포를 생성하는데 그 아이가 각질이 돼서 나오는 손톱, 발톱이 돼요. 그래서 만입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 이미지를 그리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만입이 된 상태에서 다시 요렇게 만입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네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네일의 형태가 정리되고 얘가 찰싹 붙어갖고 자라나게 되는 요 시점이 바로 수정 20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부 표피가 우리 손톱 발톱이라고 피부에서 각질이 나오는데 우리의 네일 매트릭스는 손톱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숍네일님이 손톱이 숨을 쉬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꽉 조이는 옷을 입으면 답답하다 손톱에 올린 젤이 안쪽으로 수축하면 조여서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거라고 설명을 드린대요. 맞아요. 예, 벙어리 장갑 같네. 제 그림이 조금 그랬죠? 예, 만입을 하는 걸 조금 이렇게 강조해서 그리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14주차쯤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12주차 때는 아직 손톱이 없는데 만입만 되어 있는 상태고 14주차에 네일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16주차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손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20주차에 손톱까지 도달해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완료가 되진 않았지만 18주차가 되면 이렇게 손톱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인체의 신비? 네. 여러분,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직도 그분에게서 멈춰서. 근데 그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긴 했어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래서 다들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진행을 해봤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갖고서 저희가 2주차인데 거의 한 3, 4주차 정도 되는 분량을 사실은 커버를 하긴 했어요. 지난 주차에 1주차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2주차 반 정도까지 와가지고 이번 주차에는 1주차, 지난 주차 거를 복습을 하면서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의 3주차, 4주차 되는 내용을 커버를 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러 충전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충전 코드가 다르더라고요. 회사에 충전 코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하셨던 내성 발톱, 내향성 발톱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다음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뵙고 싶은데요. 뵐 수 있을지 한번 봐요, 우리. 아마 다음 시간은 아직 뵐 수 있을 거예요. 네, 9일이고요. 9일날 저희 뵐 수 있습니다. 8월 9일 9시에 다시 라방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발 관련된, 발톱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 발톱은요, 발톱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발가락과 발의 구조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발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방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때는 발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에는 저희들이 아기들이 고기들이 하고 있는 다이아미 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 주차에는 제가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0일이 되면은 아마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30일에는 어떤 내용으로 뵙게 될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정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귀여워 나가라고. 감사합니다. 네, 패드 안녕하는 모습을. 아기 때는 가해를 잘했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9시에 하는 걸로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만 안녕.